여자 누드 모델 시작이 앞서서 이제 서 있는 모습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옆에 자료를 놓고 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들을 계속 놓고 그릴 예정이고, 그리기 전에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이제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정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뭐 있다라고 했을 때 요런 틀을 갖고 제가 그려요. 그래서 이제 갈비뼈 여기 이제 흉곽 있고, 머리하고 뭐 이제 눈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 눈썹이 있을 거고, 대충의 중간에 코하고 이제 입이 있을 거고 했을 때, 얘를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원통 뭐 실린더 타입으로 할 거고, 여기를 제가 이렇게 잡는다고요. 이제 잡는 이유는 여기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뭐 있다라고 했을 때 어깨 관절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한 요 정도 이제 상박 나오고 뭐 있다라고 쳤을 때 요 정도를 전부 다 이제 제가 이렇게 요 정도의 어떤 길이감, 비율을 갖고 들어갈 건데, 얘 이제 우리 상박의 형태를 이렇게 잡고 복부를 요런 실린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뭐 요런 모양이겠죠. 요런 실린더에 이제 지금 여성 누드를 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쉽게 뭐 팬티 모양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이제 골반의 골반뼈, 장골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 부위를 꼭 잡아요. 요 부위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고관절 부위잖아요. 이제 다리 이 대퇴골이라 그러거든요. 여기 큰 뼈가 있는데, 그 뼈에 연결돼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실린더를 잡고, 요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길이감이 있어요. 키가 크건 작건을 떠나서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를 제가 한 요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 잡고, 무릎도 가급적이면 한 육각형 정도 모양으로 잡고, 뭐 동그랗게 있지만은 무릎각, 여기 다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원기둥에서 요런 형태로 잡을 거거든요. 이 이유는 나중에 이제 그려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 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제 뺄게요. 일단 팔은 이제 뭐 다시 좀 그려보기로 하고, 그리고 다시 요런 실린더를 잡을 거고, 그리고 발목, 그리고 발등 해가지고 제가 발가락을 이렇게 이제 그릴 거거든요. 이제 앞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만약에 뭐 측면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제가 간단하게 발등, 옆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방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인체 드로잉 기초편에서 이제 요 얘기만 거의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큰 덩어리들의 크기 비율이면 크기들이 있고, 이 크기들 덩어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 연결이 이제 어떤 포즈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요 놈 만약 요걸 만약 A라고 이렇게 흉곽을 A라고 했을 때 제가 흉곽을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만약 앞면, 옆면, 앞면, 옆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제가 요런 흉곽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서 잡았잖아요. 요런 흉곽에서 다시 허리 나오고 허리가 이렇게 좀 찌그러진 원통인데 요렇게 나오고 다시 요 방향이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팬티 모양으로 나오고 힙 나오고 여기가 이제 고관절 부위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딱 잡을 거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인체의 골격상 그런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 잡고 해서 뭐 골격도 뭐 한 요런 간격으로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요런 방향을 가지고 지금 요 부위인데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뒤로 빼서 그릴게요. 한다면은 이제 뭐 요렇게 뭐 로봇처럼 많이 그린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고 크게 보면은 팔뚝 여기 이제 팔뚝 위에 이제 상박이 있고 하박이 있고 손목이 있어요. 손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가락인데 얘네들도 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향이 그게 이제 그리면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 고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요렇게 그릴 거라고요. 기본적인 틀은 자 무릎 나오고 종아리인데 여기도 방향이 있어요.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이 방향으로 맞춰서 들어가고 발목 나오고 뭐 발등이 나와서 여기 발가락이 짝짝짝짝 있다. 발등 윗면 옆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측면 같은 경우도 여기 볼처럼 이거 그린 거가 이 방향이다 그러면 발 뒤꿈치 옆면, 윗면, 발가락 해서 발가락이 조금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대부분의 형태를 잡습니다. 형태를 잡을 때는 지금은 서 있는 포즈거든요. 이제 뭐 배가 나오거나 뭐 이제 여기 뭐 가슴이 붙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의 이제 기본 틀 자체는 제가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해서 이제 세부적인 윤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큰 비율은 제가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입체를 그릴 경우에는 지금 여성이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했지만은 이런 기본 비율하고 방향이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서 이제 큰 그 인체의 어떤 뭐랄까 전반적인 비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그 피부 속에 있는 근육 그리고 골격 때문에 윤곽선의 그 이유가 돼요. 어떤 윤곽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톤을 넣을 때는 볼륨이에요. 빛과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내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따라서 볼륨이 하는데 이 볼륨은 빛과 그림자 더하기 근육과 골격 때문에 생기는 윤곽선들의 그 연결 관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볼륨이 나오고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이 하는 거죠. 표현.
표현이 되는 순서로 가는 거고, 누드 드로잉이기 때문에 계속 좀 반복이 될 거예요. 한 모습을 반복해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누드 모델의 여러 포징을 갖고 제가 그걸 이제 그려보는데 크게 요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렵다고 보면 어렵고 쉬운 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막 뭐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게 맞으면은 조금 표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표현의 요소 중에는 또 그거가 있어요. 저기 저는 그냥 선감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해서 쓰는데, 선을 쓰는 방식,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각자 본인의 어떤 자유의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선을 쓰는 방법이, 예를 들어 이렇게 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연필이고 흑연이고 딱딱한 거예요. 같은 흰색 종이에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는 재료 중에도 연필을 쓰는 거고 제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연필도 강도에 따라서 H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B로도 시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학생들 뭐 공부할 때 쓰는 게 뭐 HB, 그리고 이제 EH, 그냥 H도 있고 EH, 3H가 있고, 이제 굉장히 딱딱하고,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이놈이 아주 딱딱하게 어떻게 제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진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주 흐리게 나오면서 뭐 이렇게 좀 딱딱하다라는 게 있고, 이 B가 늘어날수록 이제 7B는 잘 모르겠는데 6B까지는 본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가지고 있고 6B는 해서 점점 물러요. 이게 무르기 때문에 잘 뭉개지고 진해지고, 어느 걸 선호할지 모르지만은 제 경험상 처음에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해서 뭔가 틀리질 않으려고 정밀하게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위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로 가는 경향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것보다는 뭉툭한 게 더 좋아요. 그림 그릴 때는. 많이 그려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연필이기 때문에 선감이 더 있어요. 연필인데 일부러 뭉개서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선을 쓰는, 얘는 지금 선감으로 면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을 써서 선을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막 써가지고 요 면에 명암의 관계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선보다는 면으로 표현이 바로 되는 거. 그래서 저도 사실 경험이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만 써보고 그 이후로 전혀 써본 적이 없지만은 목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른 물감, 수채화 물감이나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손으로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붓으로 면을 칠하는 거기 때문에 요 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요즘은 원체 이제 저희가 이걸로 아트를 하겠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추상미술 그려가지고 하는 거, 말은 이렇지만 그것도 훌륭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림 안에 어떤 개념을 넣는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데다가 심지어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어떤 소양도 있어야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업 때는. 추상 미술도 미술의 아주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구상이고 대상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존재를 하는 걸 그리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아주 많은 아트워크가 나오잖아요. 사실 추상미술이 나온 지 미술사로 보자면은 정말 1%도 안 되는 기간에 나온 거고, 보통 구상, 이걸 구상이라 그러는데,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건데, 그냥 이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서
뭐 단지 뭐 투자의 이유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하게 그려서 내가 액자해서 집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고,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는 이제 아주 그 추상적이고 우리가 자꾸 느낌 좋다 뭐 귀엽다 뭐 느낌 좋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 다 당연한 말이고, 그거의 방식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 중에 요즘은 추상이나 좀 뭐랄까 추상 표현주의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하여튼 추상에 가까운 거고, 아니면 좀 낙서같이 좀 가벼운 그림들을 좋아하는 거고, 그거는 요즘의 유행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건 그거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그려도 충분히 인간들한테 상당히 임팩트를 주는 그림들이 너무 많았죠. 역사적으로 그게 과거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옛날 거라고 치부하고, 뭐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천재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들 미디어에서 자꾸 얼마짜리다 뭐 그런 식으로만 자꾸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줬던 어떤 감동적인 측면이 그냥 좀 배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다 자꾸 그 얘기만 하고 뭐 가치가 있다 없다 얘기하는데, 그때 이미 뭐 르네상스 시기 이후로 뭐 한 200~300년 동안 거의 뭐 이제 근대 회화로 넘으면서 기법이 완성돼가지고 더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현대 회화에서 인물을 그리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뭐 귀엽게 표현을 했건 뭐 일러스트처럼 표현했건 그러면서 어떤 줬던 감흥이 있고, 또 요즘 시대 자체가 또 미디어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니까는 또 미디어에서 그걸 또 잘 키워가지고 가치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거는 또 번외 문제예요. 지금 그리는 거와는. 그러나 뭐 현대 회화들 중에서도 뭐 가령 제가 봤을 때 아주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고 빠져들었던 화가 중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 보면은 막 뭉개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림을 좀 그로테스크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좀 말로 표현하기 모호한 어떤 느낌을 주고, 그걸 계속 잡아두게 하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추상이 아니더라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는데 그게 요 부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선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붓과 페인트와 또 다른 기법, 다른 오브제 막 위에다 뭘 또 더 하고 뭐 하면서 어느 한 부분만 그린다든지 더 깊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더 또 인간을 또 뭐 풍경으로 본다든지 하면서도 기법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법이 뭐 처음 이거 하는 거라 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은, 연습이 많이 되고 아니면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재능은 뺄게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습을 아주 많이 하고 많이 저는 많이 그리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렸을 때, 각자 개인이 계속 그리면서 본인만의 어떤 기법이 만들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단계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뭐 저도 많지는 않고요. 하지만 기법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어디 나오는 말은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게 이제 굉장히 빨리 발현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뭐 흔히 말하는 좀 재능이 있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뭔가 자기 그 표현의 방식이 있는 사람들. 가끔 그 어린애들 그림 보고 막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어머니들이 좀 오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주변에 친인척들이 자기 그 아이들 그림을 좀 많이 좀 보고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99.9%가 평범했거든요. 그냥 애들 그림. 부모님들은 거기서 어떤 특별함을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연한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렸기 때문에 특별한 그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거기서 어떤 재능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간혹 보입니다. 그런 애들이 간혹. 그런 애들을 이제 미술학원 보내면은 아주 쿨하게 망가뜨리고 오는 거죠. 그냥. 미술학원 까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집에서 자연스럽게 그러고 놀게 냅둬야 되는데, 또 요즘 여건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쉽진 않지만은 어찌됐건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많이 그리면은 본인만의 기법이 나오고 그 기법이 어떻게 표현에 잘 묻어 들어갔을 때 어떤 감동을 준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하지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인체 드로잉을 할 때는 저는 형태에 대해서는 요 방식을 일단 기초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